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남성역이 있는데 남성역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7호선 라인 중에 하나고 7호선 라인이 다 뜨는데 유일하게 안 뜬 자리 중에 하나가 이 남성역 주변이에요. 열악하죠. 예. 그래서 소규모 업무, 근린생활시설, 소형주거, 생활지원 기능을 도입하겠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성역 주변에서 바로 나오면은 여기 사당 시장이 있고 여기가 범진역의 부지거든요. 여기를 개발해야지만 여기가 같이 연결성에서 뜨는데 얘가 여기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열악해요. 여기가 전부 다 어디예요? 구릉지예요. 이게 개발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는 데가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요. 이렇게 들어와도 구릉지가 많은 자리는 뭐한다?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한다? 그렇게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도생활권이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을 보니까 이 상도생활권에 장승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뭐냐면은 행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게 이 자리예요. 그래서 장승배기 주변이 얼마만큼 잘 개발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승배기 역하고 노량진 역하고 요 사이에 요쪽 동네에 있는 자리가 다 뭐예요? 노량진 뉴타운 사업 재정비 촉진자 지구거든요. 그래서 이들 자리를 갖다가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상업기는 강화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역세권을 갖다 그래서 장승배기는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겠고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비율을 갖다가 2018년까지 그 장승배기 주변 이런 그러니까 그 장승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숭실대 저기 상도역 그다음에 장승배기 여기 세 군데를 갖다가 비율이 그 한 2.95% 되는 준주금의 상업 비율을 갖다가 그 얼마까지 5.1% 상향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것 쪽에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장승배기역 일대 행정타운, 그 다음에 상도 역세권, 근린생활시설, 숭실대 있고요. 역세권 문화상업기능 육성하겠다.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장승배기역 일대 한번 볼까요? 장승배기역 일대는요.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구청에서 경찰서를 한 방에 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승배기에 보면은 영도시장 있죠? 영도시장을 싹 밀어버리고요. 그 자리에다 뭐 하겠다? 행정타운 만들겠대요. 근데 이것도 재미난 게 영도시장 자체가 일부분이 전부 다 시유지예요. 시장에. 시장에 시유지가 많으니까 시장 상인을 다 내보내는데 내보낼 데가 없어요. 어디다 시장을 만들어주든 말라 했는데 내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장 상인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한테 노량진 옆에 있는 동작구청에 있는 자리를 갖다가 상업 업무 기능을 집어넣고 여기 있는 사람 일로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장사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도시장 사람들은 3년, 4년 동안 뭐 한다? 영업비 보상해줘라. 그 애는 혜택 주는데 이거 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장승배기에 이제 이렇게 행정타운이 만들어질 거예요. 상도 역세권은요 근린상업 기능을 확충시키겠대요. 여기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 계획을 통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도역 같은 경우도 좀 더 커질 수 있는 규모가 좀 커요. 왜냐면 상도역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상도터널 넘어가면은 바로 뭐예요? 노들역이잖아요. 노들역 타면 바로 9호선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도역은 7호선이고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는 덜 발전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움직여요. 타고선에. 그 다음에 숭실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캠퍼스 타운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문화 관련되는 시설, 문화상업 기능을 확충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꺼내놓은 게 잊어먹지 말라고요. 전체 노선 중에서 아까 보시면 신림선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동북선, 면목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16년도, 2015년도, 16년도쯤에 이렇게 그 실시 개섭에서 실시 설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늦은 거예요. 얘 계획대로 가면은.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2년 정도 다 늦은 거예요. 그러면 동북선도 2015년이니까 2년 정도 늦었으니까 2017년이죠. 그러니까 실시 설계되고 2018년도에 올 말이나 어떤 쯤 되면 뭐 하겠다? 이제 착공 소지나 이런 게 들리겠죠. 그 다음에 면목선이고요. 조금씩 늦잖아요. 그래서 동북선이 제일 먼저고 신림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동북선이 그 다음에 면목선이에요. 그 상도 지구 중심 보면요. 상도역 보면은 이렇게 모양돼 있는데요. 추가로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 보시면은 뭐가 늘어났어요? 요 상도 하임해가지고 요만큼 더 늘어났죠. 여기 이렇게. 그림 보시면요. 그쵸? 이렇게.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계에서 이게 좀 늘어난 거고요. 여기 상도 파크 자리는 한 방에 떴죠. 여기가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데거든요. 한 방에 떠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장승백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근데 가격들이 다 세요. 신규 들어오는 건 다 세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브랜드 명칭이 하나 들어오고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한 방에 떠버린 거예요. 예, 그 옛날에 부장할 때 그 뭐 거의 뭐 한 거의 난리 다녔죠. 거의 86대 1인가 아마 85대 1인가 86대 1에 경쟁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니까 여기 일단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때문에 이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어디 되나 들어가도 얘가 여기 성공해놓고 움직임이 좀 세요. 요즘. 근데 얘가 면적이 제일 작아요. 그 나름대로 면적이 좀 사업지 면적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지지분진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움직이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한 번쯤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아 그리고 여기 좋잖아요. 7호선하고 9호선 사이잖아요. 어차피 어느 거로 타나 다 강남으로 가잖아요. 아니, 어느 거로 타나 다 강남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 참고로 여기 노량진 여기 행정타운에 들어서면은 요 빗금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특히 요 빗금친 부분. 요 빗금친 부분은 여기 써 있는 게 보면은 상업 문화 중심 조성하겠다는 게 이쪽이에요. 영도시장을 갖다 상업 기능 고려 행정 상업 복합시설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파가 어디까지 간다? 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상업적이거든요, 마침. 여기까지 다 상업적으로 갈 소지가 커요. 그거 하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방동이요. 대방생활권은요. 이쪽은 신안산선 신설, 그 다음에 신대방역 역세권, 그 다음에 경전철 신림선 등 많이 들어오는 자리들이에요. 이들 자리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먼저 신안산선, 신안산선 쪽에 관련돼서 저쪽 위에 보면은 신풍역으로 빠지는 이쪽에 대림 삼거리 이쪽이 여기거든요. 예, 요거하고 그다음에 보라매역에서 나오는 신림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나중에 여기서 가다가 요거는 난곡선 있죠. 난곡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신림선, 요거는 난곡선. 그래서 여기 신대방역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 뭐니까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 되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근린 상업시설을 확충시키겠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삼거리 일대를 신설역 예정, 계획적 관리에서 상업 및 복합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대방 역세권 같은 경우도 난곡선 가니까 교차로 주변 지역을 위상 강화하겠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신림선 건설에 따라서 보라매역에다가 환승 역세권 주변 기능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걸 보고요.
신림선 104역에서 107역까지 한번 볼 겁니다. 기본 노선도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 헷갈리거든요. 얘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세워서 보시는 게. 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남쪽이에요. 얘는 남쪽 이렇게 해놓고요. 그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얘가 남쪽이에요. 얘는 남쪽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지도로 보시면 잘못 보시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105역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쓰냐면은 여기 태성대 아파트 여기로 들어 쓰는 거예요. 여기가 보라매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매 공원역이 여기 있어요. 보라매 여기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보라매역에서 들어왔다가 일로 뺀 거예요. 그래서 106역이 일로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보라매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역이거든요. 얘가 혜택은 누가 받아요? 얘가 받았죠. 한 칼에 끝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태성대 아파트는 물건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보라매 파크빌 아파트 보니까 108제곱미터가 제일 작아요. 그게 한 6억 6천 정도 갑니다. 6억 6천에서 7억 8천 정도 가요. 그 다음에 106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라매 병원 앞이에요. 보라매 병원 앞인데 얘가 여기를 더 쓴 거는 여기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전부 다 여기가 운동장이잖아요.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다가 뭐 만들겠다? 경전철 차량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일 좋잖아요. 경전철 차량기지 만들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하에다 파가지고 경전철 차량기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뭐야? 흙만 덮어보면 다시 운동장 복구되겠죠. 여기로 들어 쓰는 거예요. 역사. 여기인데 얘가 다 상업적이에요. 상업적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이 전부 다 준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역사가 이리로 들어서 여기도 또 하나 들어서요. 역사가 뒤에 또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보라매 우성 아파트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80제곱미터인데 3억 3,500밖에 안 해요. 근데 올해 입주에 들어요. 95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보라매 삼성 쉐리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왔는데 156제곱미터 7억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봉천 1구역 1주택 직원측이 있는데 추진위가 어제 없으니까 이런 거는 여기 들어왔어도 좀 확인 좀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 추진위 결성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놨냐면요.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는요. 오래된 거는요. 환기가 안 돼가지고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런다고 덥석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나 해가지고 만약에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작은 면적을 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흑석 생활권이요. 흑석 생활권 쪽은요. 뭐 여기 어차피 뭐 흑석동 뭐 뉴타운 사업이 제가 많으니까 흑석 역세권 사업하는 방법하고 여기에 이제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에 따른 요거 개발 방향, 요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흑석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 앞에가 흑석역 앞에 여기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지구예요. 요거 요번에 그 사업 시행인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난리도 아니에요. 가격대가 급작스럽게 뛰어 올라간 데거든요. 여기 자리 갖다가 문화상업, 업무 복합, 한승 뭐 이런 거를 다 준비하겠다고 해놓고서 여기 최근에 여기 이제 한참 공사 중인 거,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머지는 저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뭐 존치구역이 많으니까 여기도 잘 보셔야 되고, 아무튼 흑석역을 중심으로 주상복합 부지 내 주거 상업 복합 커뮤니티 시설 도입하겠다 이런 거고, 공공부지 밑에 있는 유수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 지원 시설 도입하겠다. 그래서 원불교가 여기 그 뭐 문화기념관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한자 공사 중에 그 옆에 있는 게 유수지예요. 이거 유수지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가 유수지에서 원불교가 여기 만들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유수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정비 이제 그 촉진 사업 중에 그 주거지 관리 방안인데요. 나머지는 다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존치구역 있죠. 존치구역은 해제된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흑석 19구역도 해제됐고요. 그러니까 안 된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참 하고 있고 지금 위에 보면은 흑석 9구역,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은 펜스 쳐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참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가 앞에 게전 한번 뜨기 시작하니까 개발돼서 뜨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갑자기 좀 바람 푹 불어가지고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초창기 때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격이 확 올라갔죠.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몇 호선이에요? 9호선이잖아요. 9호선인데 강남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격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강을 바라보는 지역 중에서 가격이 싼 동네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들어온대. 그럼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웃긴 게 이쪽에 보면은 그 한강 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흑석 현대 한강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강변 쪽으로 그 보이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 여기 새 아파트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당연한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 갔을 때 여기에다 조합원 분양권이라든지 일반 분양권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이제 8억, 10억씩 막 10억씩 넘어가니까 그때서 덤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확 끌어올렸다는 게 여기예요. 역세권 주거지 공유 개발하겠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흑석 1구역, 흑석 2구역, 흑석 7구역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역세권 개발 사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 개발할 건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흑석 7구역 한창 공사하고 있고요. 흑석 2구역하고 흑석 1구역은 최근에 뜬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 받고 이제 막 가면 저기 막 프랜카드 걸려 있고 막 그래요. 여기 막 흑석 5구역 있죠. 아니다, 흑석 5구역이네. 흑석 1구역? 아, 흑석 5구역이네. 흑석 7구역. 가만있어 봐. 잠깐만요. 중앙대 병원에서 흑석역에서 그럼 흑석 2구역 같은 경우 흑석 1구역 다 됐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사업 시행이 나오고 흑석 5구역하고 흑석 7구역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막 움직임을 막 보여지는 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흑석 6구역이나 흑석 3구역이면 전부 다 저쪽 구릉지 쪽이에요. 여기는 어떻게든지 저도 다 어떻게 돼요? 한강 조망이 다 보일 거예요.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가 높낮이 차이가 꽤 나요. 올라가면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구역하고 6구역에 보면 구릉지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정비 반응을 했다. 흑석 3구, 6구역은 서달산 및 한강 조망이 가능한 친환경적 주거공간 조성하겠다는데 얘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얘가 더 메리트 있어요. 3구역하고 6구역이요. 흑석 지구 중심 보면요.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흑석역 바로 나오자 빗물 펌프장, 배수 펌프장 있고 공용 주차장 있는 자리니까 진짜 개발하기 딱 좋은 자리가 하나거든요. 뭐 빗물 펌프장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누구 땅이에요? 시유지잖아요, 시유지. 개발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한참 짓고 있는 데가 아크로 리버하임이 여기예요. 요거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주상복합 자리고 여기 배수지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 여기도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들어는데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지고요. 다 주상복합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 가면은요, 요쯤 아마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 중앙대 병원이니까 이렇게면 요쪽에 여기 주상복합 여기 자리 있죠. 여기면은 옛날 여기 아파트 네모난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가격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그 조합원 분양권 하나 하는데 무슨 뭐 10억 뭐 이래 나와요. 이거 5, 6년 전에 진짜 똥값이 쳤는데. 그 밑에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이 상가가 그 밑에 1층은 상가가 1층에 안에 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상가 겉으로 보이는 상가 말고 안에 들어간 상가 있죠. 그거는 정말 뭐 한 2억도 안 갔거든요. 그게 뭐 지금 8억 10억 달러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역세권의 중심적이 있는 자리에서 주상복합 들어간 자리인데 그 상가 들어갔을 때 통로에 있는 상가에 안쪽에 들어간 상가 있죠. 사람들 쳐다보진 않잖아요. 가격도 되게 싸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훅 떠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자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섬에 아까 거 여기 나머지도 전부 다 개발되는 자리들이니까 여기가 명수대 현대아파트 여기가 가장 커요. 네, 여기가 좀 비싸. 이쪽 라인은 엄청 비싸거든요. 한강 조망권 있는 자리가.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명수대 현대아파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한강 조망권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이 남쪽, 이쪽 북쪽이잖아요. 북쪽이 베란다예요. 근데 여기 이 동네 가시면 아세요? 베란다 트신 분 되게 많으세요. 베란다 벽체를 허물어가지고 거기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밖에 베란다에다가 그 확장해가지고 섬에 해가지고 거기다 조망권 쓰신 분들 무지하게 많다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일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끝에 있는 자리밖에 조망권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비싸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화상업 중심지를 흑석 재정비 촉진과 영향에서 고지 가운데 문화상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흑석 역세권은 주상복합 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적정 밀도로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쓰레기 집화장은 대학가 특성으로 복합시설 하겠다. 청년주택 창업공간 이런 거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중앙대 잠재력을 활용해서 무슨 뭐 이런저런 정도로 도입하겠다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가장 비싼 자리고요. 여기서 조금씩 좀 우러 올라가면서 좀 저렴해요. 가격대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3구역하고 6구역이 그래도 구릉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기를 그러니까 너무 고층으로 짓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다가 그 스카이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다가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언덕배기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건물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가시다 보시면 건물이 다 길쭉길쭉해가지고 뻔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들이. 네. 가보시면. 그래서 3구, 6구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계획상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릉지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 주거공간 만들어야겠다잖아요. 그러면 베이스가 좀 틀려지죠. 그래서 저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는 지금 전 동남권 해서 동남권 들어가는데 6시간 동안 충분히 해요. 동남권은. 그래서 동남권은 뭐냐면은 서초구하고 강남구보다는 송파구하고 그다음에 그 강동구 쪽으로다가 좀 포커스 좀 맞춰가지고 왜냐면 강남구나 서초구는 솔직히 까놓고 해가지고 섬에 돈이 너무 비싸요. 잠원동 가면 요즘요 그냥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그냥 20억 가요. 재건축 도래하는 아파트가 20억 가요. 이런 자리는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전세 8억인데 20억 가면은 12억 갭 투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갭 투자를?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최근에 떠오르는 데가 강동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사 가격이 지금 어지간한 미사에서 생규 아파트들이 지금 강동구를 넘어서는 게 몇 군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강동구에 새 아파트 들어가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 가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6시간 동안 동남권만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는 좀 방향성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